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호라디오의 호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 카메라만 사용하는 테슬라 비전을 적용시킬 것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볼 건데, 테슬라가 레이더를 없애고 카메라만 쓴다고 했어요. 자율주행에 있어서 레이더와 라이다, 카메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레이더와 라이다, 카메라는 다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레이더는 전자파 기반 센서입니다. 전자파를 발사해서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를 기반으로 주변 사물과의 거리, 속도, 방향 등을 정보를 추출하는데요. 물체의 형상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는 없지만 날씨나 시간과 관계없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센서죠. 그리고 라이다는 레이저 기반 센서인데 레이저 펄스를 발사해서 대상 물체로부터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거리와 입체감을 헤아리는 원리인데요. 폭과 거리, 높낮이까지 반영한 3차원의 점을 한데 모아 사물의 형상 데이터를 추출하고 특히 고해상도의 3차원 공간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오차 범위도 센치 단위에 불과할 정도로 정확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면 레이더보다 라이더가 더 정확도도 뛰어나고 좀 더 정밀한데, 네네. 그럼 전부 라이더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쵸, 그게 베스트긴 한데 라이더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보편화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외부 환경 요인이나 대량의 데이터 처리, 다양한 노이즈와의 간섭 문제도 역시 해결 과제입니다.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레이더가 보편화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네네. 그에 반해 테슬라는 기존 다수의 자동차 기업과는 달리 오로지 카메라로 의존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로지 카메라로 하는 것이 안전에 더 괜찮을까요? 약간 전자파와 레이더처럼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네. 오토파일럿을 기존의 레이더 대신 테슬라 카메라만 쓰는 비전 시스템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 과연 안전할지 의심이 되긴 하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테슬라 비전이라는 게 정확한 게 뭔가요? 테슬라 비전이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을 작동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만을 사용하는데 8개의 서라운드 카메라를 통해 최대 250m 범위에서 360도 확인이 가능하고 정교한 AI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테슬라의 미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좋네요. 예, 이 테슬라 비전을 사용하면은 오토스티어 시스템은 80마일, 약 128km 이하에서 작동되는 것으로 제한되지만은 차간 거리는 레이더 장착 차량 모델보다 더 멀게 잡을 수 있죠. 카메라로만 본다는 것이 시각적인 면과 기상 상황 그리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텐데, 네. 안전해야 하는 자율주행 차량에서 레이더와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는데, 혹시 이것들이 다 원가 절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마 그런 의심이 살짝 듭니다. 역시. 예,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는 너무 비싸고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바보들이나 쓰는 장치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예, 확실한 거는 개발이 더 진행되고 기술 검증을 해야겠지만 네. 한 가지 센서만으로 자율주행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자동차나 폭스바겐을 비롯한 여러 완성차 기업이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 여러 센서로 자율주행 기술의 인지 성능을 높이고 있고, 게다가 최근 라이더 가격이 크게 떨어진 만큼 라이다 삭제는 여전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끊기지 않죠. 전자파와 레이저의 안전한 방법이 있을 텐데, 네. 저희가 일상생활에도 카메라로 약간 식별이 잘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어두우면 노이즈도 엄청 낄 때도 있고. 네, 그렇죠. 예, 전문가들은 테슬라 비전이 레벨 3 이상의 정밀 자율주행이나 현재 수준의 자율주행에서 거리 측정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테슬라는 카메라만 고집하는 이유, 그런 게 있을까요? 테슬라는 현재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테슬라의 계획은 AI 딥러닝 기술을 통해 차가 운행하는 도로 위의 상황을 인식하고 차량을 제어하겠다는 건데, 테슬라 AI 개발 총괄이사는 뉴럴넷이 스스로 데이터를 압축하고 학습해 처리하도록 했다라고 말했었고, 또 차량 판매가 늘수록 그 차량들을 통해 수집되는 도로 데이터를 축적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 타는 사람은 네. 위험을 감수하고 타야 되는 거예요? 약간 실험지 느낌인데 그럼 보험 많이 들어가야겠는데. 네. 그것도 어쨌든 테슬라 타는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네. 좀 무섭네요. 네.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FSD가 처음에 나왔을 때 네. $5,000 이렇게 네. 나왔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12,000까지 올랐는데, 약간 그런 투자 느낌이 아닐까? 엄청 올랐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은 값이 오르기 전에 또 사야 될지도 모르죠. 그렇죠. 네. 결국 하드웨어 기술보다 소프트웨어 기술 쪽으로 더 극복하겠다는 건데, 네. 테슬라는 확실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 회사라는 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는 다른 타 회사에 비해 확실히 좋은 것 같긴 맞아요.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얼마 전에 테슬라 모델 3를 타봤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확실히 동급차에 비해서 승차감은 살짝 떨어지거든요. 좀 딱딱하긴 합니다. 이 노면 진동이 다 느껴져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확실히 FSD와
스마트 크루즈 약간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 네. FSD가 압도적이긴 했어요. 곡선주에서는 확실히 압도적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이거 타고 자도 될 정도로. 그리고 그 차량이 이제 옆에 차량이 앞으로 이제 그 차선 변경을 할 때 자연스럽게 멈춰주는 거라든지 약간 토가 쏠릴 것 같긴 했는데 이거 그래도 급정거나 급가속 이런 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보다는 확실히 좋긴 했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테슬라를 살까 말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약간 이런 호불호가 있어서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래도 테슬라를 타고 다니려면 타고 다니실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매력적이잖아요. FSD가 확실히 매력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 않은 행보를 시도하고 있으니까. 한편 GM이 선보이는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는 카메라는 물론 레이더 센서와 라이더 센서 그 매핑 데이터를 조합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네. 어렵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GM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뭐 좀 더 안정성과 정확성에 이제 큰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사람의 목숨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니까 최대한 안정적인 게. 그렇죠. 이제 뭐 어떤 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레이더와 라이더 그리고 카메라 과연 어떤 방식이 미래에 웃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카메라만 사용하는 테슬라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과연 카메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호어라디오의 호들이었습니다. 자동차 이야기는 호라디오.